성공투자 기원, 오늘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재료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에 3가지 포인트 꼽아오셨는데요. 보겠습니다. LCC 항공사 1분기 흑자 전환 전망, K방산 수주잔고 82조 돌파, 전년 대비 48% 증가, 철강업계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입니다. 네, 1분기도 바라보고요. 또 지난해 수주잔고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LCC부터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말 한계에 내몰렸었던 업계였는데요. 근데 1분기에 여객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는데 LCC들이 1분기에 곧바로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작년 4분기에 지금 1분기에 저가항공사들이 1분기에 전부 다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는 2개 항공사만 이제 흑자 전환을 했죠. 제주항공하고 진에어인데요. 근데 이번 1분기에는 모두 다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치 즉 컨센서스를 각 회사별로 좀 보면은 제주항공이 1분기에 영업이익 약 52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진에어가 약 370억. 그다음에 에어부산이 약 420억, 그다음에 TA항공이 약 285억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흑자 전망의 이유는 역시 뭐 국제선 여객수 회복 때문인데 일본하고 동남아 그리고 뭐 중국 등에서 지금 여객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 전반적인 환경이 LCC에게 그리고 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객들의 숫자는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항공기가 부족해가지고 티켓 가격이 지금 많이 비싸졌어요. 네. 팬데믹 이전보다 약 20% 이상 정도 전부 다 비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객 수 늘어나고 항공권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뭐 실적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4개 항공사 잠시 주가 흐름 좀 잠시 체크해드리면은 제주항공 잠시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앞으로 LCC들의 이제 뭐 적자 전환은 이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주항공이 국내 LCC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는 일단 전망이 되고 있어요. 주가 흐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진에어 보시면은 진에어도 뭐 비슷하죠. 그다음에 제주항공하고 차트 흐름 비슷하고 에어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 4개 항공사 중에서는 주가의 탄력성이 에어부산이 제일 있지 않나? 그렇게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고, 그런데 빠지면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부산 쪽에서 뭐 일본 가는 항공객들 상당히,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에 뭐 직접적으로 좀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TA 항공도 상당히 주가 흐름 박스권입니다. 결국은 박스권으로 저점에서 고점 매도 전략 계속 유효하다. 오르면 어느 정도 좀 팔고 빠지면 다시 사고 트레이딩하기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 10월, 11월, 12월 각각 저점을 다 찍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온 폭을 생각하면 좀 많이 올라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또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또 바닥권에 놓여 있어서 사실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앞두고 트레이딩하기 좋은 섹터 LCC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K방산 수주잔고 82조 돌파, 전년 대비 48% 증가입니다. 다른 어떤 그 수치들을 보면은 방산업계의 5개 회사를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대우조선 해양까지 포함하는 네, 그런 의견을 보면 지난해 100조 돌파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은 4사를 보신다고요? 그렇죠. 대우조선 해양은 우스갯소리로 저번에 이재명 씨가 대우조선 해양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국방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게 조선업체인데 일단은 방산주로도 엮이나 봐요, 그쪽에서는. 일단은 저는 빅4만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K방산 수주잔고가 이제 82조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이게 감사보고서 제출한 거에 보면은 이게 22년 말 기준인데 그러면 전년 대비 48% 증가했어요. 했는데 전년 대비는 21년 기준입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방산 수주 잔고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빅4 중에서 가장 수주 잔고가 많은 곳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약 25조 5천억 정도 지금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24조 5,900억 원으로 2위입니다.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전철 분야 포함해서 LIG 넥슨보다 좀 많은데 13조 1천억이고요. LIG 넥슨은 12조 2,600억 정도, 그 정도를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내업체들이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고, 저 계속적으로 요즘에 제가 방산 섹터 체크 포인트로 좀 갖고 나오고 뉴스가 그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 움직임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제 좋지요. 주가가 가장 좋고 나머지 3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우주항공 모멘텀도 같이 붙어 있어서 저번에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항공우주 좀 보셔야 되는데 추세 전환에 좀 성공했어요. 이제 드디어 성공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흐름 부진했지만 이제는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 그렇게 보고 있고,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좀 보시면은 현대로템도 지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 상향 돌파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최근에 현대로템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외국인 수급 잠시 보시면은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서부터입니까? 중간에 한번 잠시 팔았던 때 빼면은 3월 9일서부터 올해 이번 달 초서부터 계속적으로 대규모 순매수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거의 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거는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식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좀 무위험 거래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프로그램이 들어오지 않는 주식들은 상당히 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상승하면서 최근에 외국인 흐름 수급이 뭐 현대로템만큼 한국항공우주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일방적인 하락에서 좀 탈피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방산주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는 판단해주고 계시는데요. 수주 잔고 지난해 기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 볼까요? 철강업계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입니다. 철강주는 주목할 것이 4분기에 적자가 많았어요. 맞아요. 예, 현대제철. 흰남노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태풍 때문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다 적자였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네요. 네, 뭐 작년 4분기에는 포스코는 흑자를 냈어요. 흑자는 냈지만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쪽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요번에 이제 빅3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모두 다 이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지난해 4분기 좀 안 좋았던 거는 태풍 흰남노 때문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져서 이제 그랬던 거고, 특히 현대제철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죠. 4분기에 적자였고, 하지만 1분기 만에 이번 1분기에는 바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는 약 2,500억 정도 영업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철강업종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반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 때문인데, 중국 리오프닝으로 결국에는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더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수출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튀르키예가 이제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쪽에서도 철강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전쟁 피해 때문에 철강 수요가 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철강사들 해외 수출 비중 보면 국내 빅3 보면은 포스코가 약 48% 정도 수출 비중 갖고 있고, 현대제철이 13%, 동국제강이 27%입니다. 수출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중국하고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포스코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아요. 그냥 어떻게 본다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주 높게 사셨던 예전에 작년, 재작년 높게 사셨던 분들 이외에는 최근에 사셨던 분들은 그냥 거의 다 모두 다 수익권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제철은
이것도 역시 차트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빠지죠. 여기 보시면은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고 여기도 그렇고 이 정도 선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 라인만 지키면서 매도만 병행해도 큰 폭의 어떻게 보면 아주 높은 수익률보다는 그냥 적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동국제강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조금 이제 부진하지만은 조금 이제 다시는 그렇게 본다면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는 적자. 아 그렇습니까? 예. 아 포스코 개별이 아니고 예,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제가 네, 4분기에 예.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는 적자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고 포스코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그러면 수요가 올해 늘어난다면 철강주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 말고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어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리오프닝하고 결국에는 튀르키예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 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연 상반기에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좀 버티면서 뭐 하반기를 대비할지 네. 맞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결국에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병행하면 저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스권 묶어놓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박스권의 대응 전략 할 수 있는 철강주입니다. 1분기 흑자 전환의 모멘텀 있고요. 여기에 또 재건과 또 그 방산 그리고 리오프닝 등의 수요로 인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로 일단 보고 있으니까요. 추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철강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